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고 온 책은 아주 특별한 책인데요. 여러분들 효녀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효녀? 심청. 맞아요. 심청이가 떠오르죠?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들려줄 이야기는 중국 황후가 된 백제의 효녀 대흥 원홍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충남 예산군 대흥면 원홍장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쓰인 관음사 사적기에 기록된 충청도 대흥의 원량이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살았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쓰였어요. 사적기에는 그 시기를 중국의 서진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학자에 따라 역사적 기록의 근거에 동진의 효무제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원홍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모가 뛰어나고 효심이 지극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성심을 당해 보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홍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모가 뛰어나고 효심이 지극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성심을 다해 봉양하였다고 기록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매일 관세음보살께 기도를 드리던 홍장은 효심과 불심으로 자신을 공양해 진나라로 건너가 왕후가 되었고 착한 마음씨로 진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았죠.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불상과 나은 상을 만들어 백제로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 홍장이 떠난 뒤 슬피 울던 아비 원양은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원홍장의 효심은 예로부터 예산군 대흥면이 효의 고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와 효의 고장인 예산군 대흥면은 원홍장의 착한 성심과 효심을 널리 알려 현 시대에 사라져가는 효와 예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미래 우리 아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홍장의 효심을 알리고 발전시켜 사라져가는 우리의 효와 예에 대한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예산군 대흥면은 최선을 다해 지켜갈 거라고 지역 주민들 일동이 마음을 모았네요. 중국 황후가 된 백제의 효녀 대흥 원홍장. 펴낸 사람 예산군 맑은물 푸른 농촌가꾸기 추진위원회. 마루에 나와 앉아 삭바느질을 하던 홍장은 잠시 옷감에서 눈을 떼고 앞산을 바라봤다. 자고 일어나면 매양 촘촘한 바느질 땀과 씨름하니 저물 무렵엔 16 한창 나이에도 눈이 침침할 때가 있었다. 집안에 앉아 마을 풍경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속에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다. 멀리 산 중턱에 열을 지어가는 사람들의 형체가 보였다. 금강에서 캔 흙을 밖으로 나르는 사람들이었다. 금강을 품은 산자락은 완만하게 이어지다 너른 벌판과 만났다. 홍장이 사는 원댕이산 아래 작은 마을은 백제에서도 살기 좋은 땅으로 손꼽혔다. 농사기술과 금 재련기술이 뛰어나 서해로 열린 소랑포에는 먼 나라 상인들이 드나들며 금과 곡식 등을 활발하게 교역했다. 홍장은 웬댕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아비 원량은 앞을 보지 못했다. 소년 시절 열병 앓은 뒤 눈이 멀었다. 부부 금슬은 좋았으나 슬하에 자손이 없었다. 삼신당에 치성을 드린 뒤 태기가 있어 기뻐한 것도 잠시. 부인은 아이를 낳고 상고 끝에 눈을 감고 말았다. 원량은 젖동량으로 홍장을 키웠다. 홍장은 어릴 적부터 고사리 손으로 아비를 봉양했다. 거친 일은 힘을 써가며 솜씨가 필요한 일엔 솜씨를 익혀가며 꾀를 부리지 않았다. 아무리 멀리 일하러 나가도 끼니 때가 되면 돌아와 아비를 챙겼다. 눈먼 아비가 갈 곳이 있으면 길잡이 노릇을 했고
틈틈이 배를 짜 아비의 옷을 짓기도 했다. 정성껏 아비를 봉양하는 홍장의 효심은 이웃 동리에까지 이름날 정도였다.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해가 마지막 햇살을 마루 끝에 걸쳐 놓았다. 홍장은 주섬주섬 바느질감을 챙겨 바구니에 넣었다. 마실 나간 아비가 돌아올 시각이었다. 저녁상을 보려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했다. 홍장은 어두컴컴한 부엌을 더듬어 곡식이 담긴 항아리를 열다 흠칫 놀랐다. 밖에서 아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홍장아, 내 어디 있느냐? 홍장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지팡이까지 놓친 아버지가 살인문 앞에 주저앉아 홍장을 부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원양은 딸의 손을 더듬더듬 찾아주고 물었다. 집에 곡식 몇 대가 남았느냐? 영문을 몰랐으나 홍장은 아비의 물음에 침착하게 답했다. 저녁상을 올리고 나면 내일 아침거리가 겨우 남습니다. 살림이 곤궁하기로 어찌 곡식 한 대의 여유조차 없느냐. 원양이 신세를 한탄하며 슬피 울기 시작했다. 홍장은 가슴이 철렁했다. 앞이 어두워도 사리에 밝은 아버지였다.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다. 아버지, 어찌 이러셔요? 무슨 일인지 제게 말씀해 보세요. 아이고, 홍장아, 내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말았구나. 원양이 대성통곡했다. 홍장이 삭바느질감을 얻으러 나간 뒤 원양은 여느 때처럼 산책에 나섰다. 날이 좋아 평소보다 조금 멀리 나가보기로 했다. 주막까지 가볼 요량으로 도접교를 건너다 그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어서 이걸 잡으시오. 허우적거리던 원량은 누군가 내미는 장죽을 잡고 간신히 물에서 나왔다. 뉘신지 몰라도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원양은 땅에 엎드려 생명의 은인에게 절을 했다. 소승은 홍법사 화주승 성공이라 합니다. 어젯밤 주지스님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길 내일 아침 길을 나서면 맹인을 만날 것인데 장차 큰 시주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과연 여기서 이렇게 공을 배우니 어찌 부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을에서 멀지 않은 학봉자락 선악동천에 절이 새로 섰다는 소문은 원양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불가에서는 인간의 참 도리를 깨우쳐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했다.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마땅히 시주에 은혜를 갚겠습니다. 원양은 선뜻 큰 시주를 약속하고 말았다. 스님이 사라진 뒤에야 원양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진 것 없이 무슨 수로 시주를 한단 말인가. 원양은 딸의 손을 잡고 서럽게 흐느꼈다. 내일 아침이면 스님이 집으로 오실 것인데 비루한 이 목숨이라도 받아주시길 간청할 도리밖에 없다. 홍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고정하세요. 제가 스님을 따라가 불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홍장아, 내가 기어이 너를 팔아먹는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상심하던 원양은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다. 홍장은 밤새 아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저마저 없으면 눈먼 아비는 누가 봉양한단 말인가. 스님에게 약조한 것은 부처님 앞에서 맹세한 것과 같으니 없던 일로 할 수도 없었다. 날이 밝으면 아비와 생이별할 생각에 홍장은 숨죽여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홍장은 머리를 길게 따내리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성공 스님을 맞았다. 이 집에 시주할 것이 저 하나뿐입니다. 부디 저를 거둬주세요. 성공 스님은 홍장의 눈에서 남다른 총기를 읽었다. 불사에 도움이 되고도 남을 아이였다. 스님은 홍장의 뜻을 받아들였다. 아버지, 만수무강하세요. 홍장은 눈물을 꾹 참으며 아비가 잠든 방을 향해 하직 인사를 올렸다. 학봉 아래 계곡에 이르러 스님과 홍장은 바위 위에 앉아 쉬어가기로 했다. 홍장이 잠시 숨을 돌리며 제 처지를 돌아보니 막막하게 이를 데 없었다. 스님을 따라오긴 했으나 제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두고 온 아비를 생각하면 발걸음이 무거웠다. 처연한 얼굴로 앉아있는 홍장에게 진나라 복색을 한 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홍장의 앞에 서더니 뚫어지게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공은 어쩐 일로 저를 유심히 보십니까? 홍장이 진나라 사람에게 물었다. 소신은 진나라 황제가 보낸 사신으로 황비를 찾아왔습니다. 진나라 황비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뒤 황제는 곡기도 끊고 슬퍼하던 중에 짧은 꿈을 꿨는데 신령이 나와 동쪽 나라에 장차 황비가 될 여인이 있다고 했다. 사신은 황제의 명을 받아 바다 건너 소량포에 배를 정박하고 마을을 돌며 꿈속 여인을 찾던 중이었다. 눈앞에 호련히 나타난 홍장의 미모는 황제가 그린 초상화 속 여인과 꼭 닮은 게 아닌가. 배백으로 드릴 금은보화를 배에 가득 싣고 왔으니 부디 진나라로 함께 가주십시오. 사신의 이야기를 들은 홍장은 간곡히 사양했다. 저는 이미 아비가 절에 시주한 몸이니 제 뜻대로 공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사신이 묻자 곁에 있던 성공 스님이 홍장을 대신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눈먼 아비의 시주를 대신해 기꺼이 절에 자신을 맡기다니 지극한 효심에 하늘도 감복할 만합니다. 과연 황후로 손색이 없습니다. 사신은 홍장의 효심에 감동해 진나라로 가자고 거듭 청했다. 홍장은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만일 패백으로 가져오신 금은보화를 저를 대신해 절에 시주해 주신다면 공을 따라가겠습니다. 사신은 흔쾌히 홍장의 말을 따르겠다고 했다. 소승이 아버님을 절에 모셔와 편히 모실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공 스님이 진나라로 떠나는 홍장을 배웅했다. 배는 험한 뱃길을 무사히 건넜다. 바람이 밀고 파도가 길을 열었다. 진나라 황제는 첫눈에 꿈속 여인을 알아봤다. 평생 홍장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홍장 또한 지혜와 덕으로 황제를 보필했다. 황비가 된 홍장은 아비를 잊지 못해 5차례나 백길을 오가며 홍법사의 금불상과 탑을 시주하니 부처님의 덕이 백제 구석구석에 퍼졌다. 한편 아비 원양은 딸이 떠난 걸 뒤늦게 알고 방 안에서 몇 날 며칠 슬피 울다 밖으로 나왔는데 캄캄하던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찼다. 딸의 효심으로 눈을 뜬 원양은 밝은 세상에서 천수를 누렸다. 충남 예산군 대흥면 원홍장 이야기는 관음사 사적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효녀 심청의 원전 어떻게 비교가 좀 됐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